안녕하세요. 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정말 못 쓰는, 잘 못하는 대왕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휴대폰에 블로그 어플이 없거나 블로그를 휴대폰으로 작성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휴대폰에 블로그 어플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블로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앱스토어에 네이버 블로그라고 치시면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다운받으셔서 여시면 돼요. 화면으로 가보시면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홈 편집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홈 편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대문 같은 곳이니까 이곳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올려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원이면 학원의 이미지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개인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면 개인 자기 자신 사진일 수도 있고 배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야채 가게 사진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지 변경을 클릭하시면 밑에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미리 찍어두셨던 여러분의 사진첩에서 이곳에 어떤 사진을 넣고 싶은지 넣으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은 어, 이제 홈 편집에 들어가 보면 홈 편집에 홈편집도 이제 기본적인 거 꾸미는 거예요. 메인 첫 번째 페이지, 블로그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소개 칸이 있는데 홈편집 누르면 나오는 소개 칸에 나는 내 블로그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적고 주소가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외부 채널 있죠?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등등 여러분이 연결하고 싶은 곳을 또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으시면 홈 편집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커버 스타일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있던 그 이미지 변경 옆에 커버 스타일인데요. 이 커버 스타일은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에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야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지, 내 사진을 가운데 오게 할 건지, 뭐 작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클릭해 보시면 위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걸 누르시면 이 블로그 안에서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학인데 수학 2학년이라고 검색하면 2학년에 대한 자료나 글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화장품 가게라고 한다면 화장품 이름을 여기다가 치면 또 블로그, 내가 썼던 블로그 안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3선에 있는 내용은 사실 밑에도 나오는 내용이라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로그인 정보라든지 환경 설정, 나의 이용 목록 등등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홈 편집 옆에 칸으로 다시 가볼게요. 옆에 칸에 목차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이 짝짝짝 그어져 있는 부분은 내 블로그 안에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메뉴판이라고 하면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뭐 나는 우리 학원 이야기를 적을 거고 2번에 뭐 세미나에 대해서 적을 거고 3번에 교육 뉴스에 대해 적을 거다라고 하면 게시판의 총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적으세요. 게시판 생성 안 하셔도 되고 기본 게시판에 모든 내용을 다 적으셔도 되니까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게시판 목록을 정했는데 더 추가로 하고 싶다. 뭐 우리 동네 소식도 내가 적고 싶다라고 하면 더하기 모양을 누르시면 카테고리가 추가적으로 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삼선 옆에 딱 이거 뭐죠? 뭐 말풍선 모양은 서로 블로그 이웃끼리 혹은 방문한 사람이 와서 안부글을 남기는 곳인데요. 사실 이 안부글 남기는 곳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광고하는 사람들도 여기다 와서 글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뭐 오토 엔진 어디 어디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사람 표시나 통계 표시는 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하단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블로그 하단에 아이콘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요 모양은요. 나랑 이웃을 맺은 사람들의 글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블로그 하시다 보면 우리의 업종과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과 이웃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웃들하고 서로의 블로그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하트도 누르고 소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의 새 글을 보여준 여기를 아침이나 저녁에 들어가셔서 쭉 나온 글에 하트를 총총총총총총 찍으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트라도 찍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소통하게 되고 내 블로그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요. 그럼 서로서로 놀러 와서 평균 방문자 수라든지 또 이웃이 증가하게 되면 제 블로그가 네이버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웃들의 글을 보고 하트를 누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다른 글이 나오면 거기에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하트 있죠? 여기다가 하트를 꽁 하고 누르시면 하트가 눌러집니다. 그다음에 종 모양 있어요, 하단에. 종 모양은요, 내 블로그 안에 새 소식을 올려주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웃 신청했는지, 어떤 사람이 하트 공감을 달았는지, 어떤 사람이 내 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등등등 여기에 새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웃 수가 많아지고 방문하는 글이나 사람이 많아졌을 때에는 요 내 블로그에 새 소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나침판처럼 생긴 요 모양은요. 나와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추천글이 랜덤으로 거기에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하고 처음에 이웃을 많이 맺냐면, 만약에 의정부 밀락동에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검색에 의정부 밀락동이라고 치면 음식점도 나오고요. 뭐 그 안에서 과외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쓰잖아요. 일반 주부도 쓰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웃을 맺어두면 언젠가 내 사업장에 올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웃을 맺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사 있죠? 경제나 재정이면 경제나 재정에 관련해서, 책 읽기면 책 읽기에 관련해서 저 나침반 모양을 누르시고 검색해 보시면 또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블로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필 모양은 당연히 글쓰기. 이제 내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사람 모양은 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음, 홈페이지로 말하면 첫 번째 화면에 가는 거예요. 아까 저희 홈 편집하고 커버 스타일 바꿨던 곳 있죠? 그곳으로 갈 때 다시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앞에 아이콘을 설명하고 커버를 바꾸고 목차를 변경하는 부분은 뭐 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글은 쓰셔야 하니까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하단에 5개 아이콘 중에 연필 모양을 누르면 글을 쓸 수 있고요. 더 강력하게 진한 스마트 에디터 1을 만나보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로 눌러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글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에디터 사용하기라고 누르시고 이제 글을 쓰실 때 또 밑에 있는 아이콘 한번 볼게요. T자를 누르시게 되면 글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씨체라든지 글자 크기, 글자 정렬, 뭐 굵게 쓸까 아니면 다운표 사용할까, 밑줄을 그을까 등등등. 그래서 이 글자 T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글씨 크기는 보통 블로그에서 쓸 때 15 정도를 추천합니다. 여기를 안 건드리시면 돼요. 건드려서 괜히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보는 사람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블로그는 나의 개인 일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블로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정보를 보고 클로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글씨 크기는 15 폰트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단에 여기 사진 모양 있어요. 블로그에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첨부되면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야 되는데 사진 첨부는 여기 카메라 모양을 누르셔서 내 앨범에 있는 사진을 넣으실 수도 있고 촬영하실 수도 있고 동영상 이미 찍어둔 거를 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블로그 완전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도 나중에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 지금은 일단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점점 모양을 누르면 여기 안에는 인용구, 구분선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초보다라고 하시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요, 큰 따옴표를 놓으면 글을 우리가 네이버에서 읽다 보면 갑자기 큰 따옴표로 니체의 말, 막 이래가지고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좀 더 그 글을 읽을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할 때 이 인용구를 넣고요. 구분선도
글자를 막 쓰다가 우리 학원은 뭐뭐뭐뭐뭐 하는 학원이에요. 우리 헬스장은 뭐뭐뭐뭐뭐 하는 헬스장이에요 하고 밑줄 하나 딱 넣고 그 밑에 가격 얼마 뭐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구분선이라는 거 넣고요. 네이버는 자신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사용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소 클릭하셔서 우리 동네, 우리 학원, 우리 가게, 나의 사업장 그 위치를 장소로 클릭하신 다음에 넣기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파일 첨부나 기타 등등인데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시간 되실 때 눌러보면 좋으시죠? 한번 공부해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다시 보시면 글쓰기를 볼게요. 여러분이 PC로 블로그를 작성한 다음에 휴대폰으로 꼭 다시 들어가 보셔야 돼요.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휴대폰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PC로 작성했을 때 글자가 한 줄에 쭉 들어왔는데 모바일로 다시 확인해 보면 글씨가 뭐뭐 했음니 하고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을 깔끔하게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줄 안에 내용을 짧게 짧게 줄여서 글씨가 뭐뭐 했음니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뭐뭐뭐 뭐뭐뭐뭐뭐 이렇게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을 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문장을 가장 짧게 짧게 쓰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연설이나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도 한 문장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는 걸 연습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원은 뭐뭐뭐 하고 뭐뭐뭐 하는데 뭐뭐뭐 하면 뭐뭐뭐에 효과적이며 라고 얘기해도 벌써 지치죠? 그래서 그것 대신에 글자를 굉장히 짧게, 문장을 짧게 가는 거죠. 우리 학원은 밀락동에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가르칩니다. 국영수 과목을 지도합니다. 뭔지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 줄에 그럼 글자 수를 몇 개나 내야 되냐, 넣어야 되냐라고 하면 왼쪽으로 정렬했을 때 글자가 가운데 정렬 있고 왼쪽 정렬 있고 오른쪽 정렬 있잖아요. 왼쪽으로 정렬했을 경우에는 19글자 정도 들어가면 한 줄 안에 들어간다. 근데 너무 떨리니까 19글자까지 하지 말고 가운데 정렬을 해서 저는 뭐 12, 13, 요 정도 글자 수 썼으면 떨어뜨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줄의 문장을 짧게 해서 그 문장 끝을 못 맺더라도 계속 짧은 글, 짧은 글, 짧은 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글이 가장 노출이 잘 되냐라고 하면 총 글자 수가 한 1500자 정도 되면은 노출이 잘 된다라는 거. 그럼 이 1500자를 언제 세고 있냐라고 하시면 이건 초보자분은 몰라도 돼요. 근데 네이버에서 글자 수 세기 검색을 해서 본문을 복사한 다음에 그 글자 수 세기 기능에다 넣으면 몇 글자인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거기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 쓸 때 그럼 이제 제목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쓰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학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학원 이름이 어, 예를 들어 학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식스파 학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식스파 학원에 놀러 오세요. 식스파 학원이 우리 동네 최고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식스파 학원을 많이 아냐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제목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제목에는요, 사람들이 검색하고 싶은 평소에 잘 검색하는 단어를 생각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 동네 이름과 과목을 넣어서 검색어 제목으로 넣는 거죠. 식스파 학원이 아니라 밀락동 수학학원의 하루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럼 과일 가게라고 하면 밀락동 과일 가게 짱 신선해요. 이렇게 넣는 거죠. 본문에 이제 우리 학원에 대한 이름을 적으면 되니까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피부샵이라고 하면 피부샵 이름이 식스파 피부샵이라고 한다면 식스파 피부샵이라고 넣는 게 아니라 밀락동 피부샵, 밀락동 피부고민이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이 네이버에 다른 거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 더 빨라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관련된 걸 검색하신다라고 하면 어, 식스파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밀락동 다이어트라고 검색하시나요? 밀락동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에 동네 이름과 그다음 내가 뒤에 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고민으로 하고자 하는 거를 제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는 해시태그 표시는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왕초보는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는데 제목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그럼 좋은 제목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지역명과 주제가 들어간 기본 제목 좋죠. 예를 들어 여기도 적어놨죠. 호암동 미술학원 나무 미술을 소개해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보여주는 신뢰형 제목도 있어요. 호안동 미술학원이 들려주는 학교 미술의 허화실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전문가 같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건 앞에 지역과 뒤에 과목, 앞에 지역과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넣어주면 된다는 거. 또 신박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주는 센스 있는 제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클릭할 때 뻔하고 흔한 것에 클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이 가는 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앞에 땡땡동, 땡땡, 뭐 이런 건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밀락동 다이어트 이런 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 그 뒤에다가 내 성적에도 봄이 오나 봄, 뭐 계획하고 고생하고 대학 가고 등등등. 그 이런 센스 있는 제목들을 어디서 보시냐? 여러분이 평소에 광고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광고를 전공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카피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잖아요. 광고를 전공한 사람들, 광고로만 평생을 산 사람들이 쓴 글이나 영상이나 주제나 느낌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CEO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바생이면 이런 것까지 검색 안 해서 해도 되겠죠.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내 업체를,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광고할 수 있을까 보려면 이미 광고를 잘하는 사람들의 광고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클릭을 부르는 만약 교육업계 블로그 제목 팁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제를 하나씩 드리면서 같이 쓸 건데 첫 번째, 학원 교습소 공부방 소개가 있죠. 이게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뷰티 사업을 하시거나 등등등 할 때 내 사업체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는 글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내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교육이란 땡땡땡입니다. 내 사업에 대한 사명이 들어가는 글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학원을 통해 나의 사업체를 통해서 성장한 성과 사례를 하나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기관에 우리 사업체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다른 사업체와 나의 사업체, 다른 학원과 우리 학원만의 다른 나만의 차별점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점. 그것도 적으시면 좋고요. Q&A라고 하죠. 자주 묻는 질문과 또 이제 적어 놓으시는 거고 평소에 수업하시는 모습, 세미나에 가시는 모습, 상담하는 모습 등등 다양한 모습들을 또 담으셔도 좋고요. 또 신규생이 왔을 때, 신규 친구가 왔을 때 적응하는 과정이나 관리 체계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학원에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그런 규칙도 함께 소개하는 글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적으라고 하면 어려우시니까 제가 한 주에 한 개 정도 주제를 드리고 어떻게 쓰는지 예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통계. 이 부분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보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통계이기 때문에. 근데 통계를 본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는 거라서 아까 그 통계 부분 있었어요. 이렇게 생겨서 지그지그 화살표 되어 있는 그래프 표시 있죠? 거기를 누르시면 이건 심심할 때 이제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일관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오늘 몇 명의 사람이 몇십 대 연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유입 경로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검색어로 들어왔는지 등등등. 내 글의 1위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다양한 통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 블로그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여자들을 위한 글을 써야겠구나. 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적었고 내용을 어떻게 적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에 밀락동 수학학원이란 제목을 적었다면 본문 중에도 밀락동 수학학원이란 단어가 여러 번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목에 밀락동 수학학원의 구구단 짝꿍 알기라는 제목이 들어간 거. 그럼 밑에 본문에는 안녕하세요. 밀락동 수학학원 맨투맨 학원입니다. 오늘은 구구단 짝꿍 알기에 대해 알려드려요. 밀락동 수학학원이 고민이셨던 학부모님들, 또 밀락동 수학학원 맨투맨 친구들도 마지막에 밀락동 수학학원의 귀염뽀짝 맨투맨 초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간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제목에 넣었던 주제어, 밀락동 수학학원 키워드라고 하죠. 그 키워드가 본문에 가장 많이 여러 번 자연스럽게 반복될수록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그냥 글을 잘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이버 상위 노출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학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피부 케어 하는 곳이라고 해볼까요? 피부 케어 하는 곳이 오행 피부샵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행 피부샵만의 특별한 수분 충전 방법 이런 게 제목이 되겠죠? 그럼 그 제목에 있는 오행 피부샵에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오행 피부샵인 거예요. 이제 모모 동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사업하시는 분, 전 세계 단위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오행 피부샵을 본문에 가장 많이 적으면 되는 거죠. 오행 피부샵 들어보셨나요? 오행 피부샵은 경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세계에 몇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행 피부샵에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겨울 수분 충전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5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계속 적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해시태그.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해시태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시태그는 내 글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린 고급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초급반이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에 저는 특히나 해시태그 2개, 3개도 안 넣어요. 한 개는 한 개. 무슨 동 수학학원, 무슨 동 영어학원, 무슨 동 미술학원, 무슨 동 음악학원, 무슨 동 피아노학원 딱 한 개만 넣어요. 그래서 그 한 개를 반드시 네이버 상에 노출될 수 있게 글을 적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많은 걸 사용하시지 말아라. 하나에서 3개 정도 사용하라 라는 거고, 그럼 해시태그를 계속 달아야 되냐라고 하면 제목 안 다셔도 되고요. 본문 중에는 한 번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해시태그를 해놓고 글씨를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해시태그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밑에 볼게요. 나는 밀락동 수학학원이라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해시태그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앞에처럼 밀락동 수학학원을 붙여서 해시태그를 하면 동그라미 맞아요. 그런데 해시태그 밀락동 띄어쓰기 수학학원을 하면 여기에 해시태그는 밀락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락동 수학학원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에는 노출이 안 되고 밀락동이라는 글에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하나의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글로 한번 볼게요. 제목 적었죠? 글쓰기 이제 내용 총 정리해. 지역명 플러스 학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지역명 플러스 야채가게. 지역명 플러스 김밥가게. 지역명 플러스 카페. 이렇게 되겠죠. 밀락동 카페, 밀락동 커피숍. 이렇게도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은 글자 수 신경을 좀 써서 가급적이면 앞에 내용을 적고 글씨가 떨어지지 않게, 이상하게 배열이 떨어지지 않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하루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오늘 하루도 밑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글자를 썼다면 사진 하나 정도 배어 넣어주고 또 글자 쓰고 이모티콘도 하나 넣어주고 요건 아까 구분선 및 따옴표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이거든요. 강조할 부분 있으면 이렇게 넣고 또 본문 넣고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 넣고 전화번호 넣고 밑에 지도까지 첨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된 거죠. 음, 음. 이거는 그때 제가 제목이 이젠 밀락동 아이들이 엄마를 끌고 밀락 수학학원 맨투맨으로 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제목이. 그럼 아마 밀락 수학학원이 키워드였을 거예요. 그럼 해시태그는 밀락 수학학원 하나를 적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블로그 앱을 활용해서 휴대폰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넣으실 때 우리 학원 아이들 사진 넣으시거나 우리 고객의 사진을 넣을 때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넣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이버나 구글에서 아무 이미지나 검색해서 막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불법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은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검색하시면 픽사베이 안에 검색하는 창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수학이면 수학, 피부면 피부, 김밥이면 김밥, 운동이면 운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사진이 나오고요. 상위에 있는 유료 사진을 제외한 밑에 있는 무료 사진은 모두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내가 우리 학원에 가서 우리 사업체에 가서 사진 찍는 거 깜빡했다. 습관이 안 돼서 잘 못 찍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무료 사진을
한 10개 다운받아 놓으시고 내 글에다가 각점 많이 넣어보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는 사이트는 픽사베이까지 해서 오늘의 블로그 완전 기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